자, 이번에는 디아페비노. 저것도 밀리언셀러죠. 디아페비노 써보셨어요, 우리? 지금도 변호사님? 계속 쓰고 있어요. 어때요?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머리를 이걸로 감고 나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세수를 매일 아침 저녁을 하고 그래요. 있는데 적당한 그 수분과 유분을 유지시켜줘서 정말 좋은 비누. 우리 저 소대인 변호사님 원래 미인이시지만 그럼요. 이거 저 지난번에 한 2개 가져가신 이후로 네. 더 미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디아페 비누 덕분입니다. 예. 방송이 다 됐어요. 방송이 완전히 다 됐어 이제. 다 되셨어요. 예. 보세요. 저 우리 저 소재인 변호사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 보면은 이건 정말 배우를 뺨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저희 거의 피하지방법원의 60%는 소재인 변호사 보러 오신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디아페비노 구매 후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여드름이 심해져서 디아페비노 주문하고 약 2주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엔 잘 몰랐는데 꾸준히 아침 저녁 세수할 때 쓰면서 여드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심하게 곪고 커지는 것은 다 들어갔어요. 이때 여드름 고민 심각하죠. 예. 여드름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여드름은 안 나가지고 그래요. 대신 요즘 수염이 많이 나요. 그 원래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 꾸준히 아침 저녁 세수할 때 쓰면서 여드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심하게 곪고 커지는 건 다 들어갔어요. 네. 피부가 아기 피부 같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엄마 얼굴이 디아페빈으로 씻으면 피부가 뽀얗게 보이던 그 느낌입니다. 다음에 구매할 의사 100% 있어요. 말다 했지 그럼. 네네. 자, 두 번째 구매 후기입니다. 거짓말 안 치고 3년째 이 비누만 사용합니다. 처음에 주문한 3세트, 3세트는 심한 피로 고생하는 조카가 있어서 제가 캠핑 갔을 때 샤워하려고 사용하던 것을 있는 조카의 부모, 그러니까 작은 형수님께 사용하고 이상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왜 쓰던 걸 주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거지로 보이느냐.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 그러면 어딨어요? 네, 그냥 장작이에요. 한 얘기예요. 예. 작가네, 작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자, 작은 형수님에게 사용해 보고 이상하면은 사용하지 말고 좋아지면 내가 한 세트 선물해 주겠다. 그런데 믿기 힘들 정도로 가 좋아져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세 세트 주문해서 2세트 선물하고 한 세트 제가 사용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우리 얼굴에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해 보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믿어보세요. 거짓말 0.0001 마이크론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거지. 예. 야, 자, 정제된 유황을 사용하고요.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이걸 사용해서 좋은 거예요. 보습 예. 효과가 탁월합니다.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날마다 면도를 꼭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면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모낭염에 걸리는 경우가 그렇지. 많아요. 이 밑에 네. 쪽 특히. 예.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이제 조금 고민인데 여드름은 걱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이거를 그렇죠. 거품을 내서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약 바르듯이 문질러가지고 비누내서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실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말 다 했네. 말 다 했어. 이거 이렇게 천연재료로 한 거면 아이 시킬 때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이 온 가족을 위한 비누입니다. 네네. 티아페 비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유재수 부시장 건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나는 너무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개인 비리는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뭐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 그리고 뭐 저기 백원우가 봐줬다, 이 비리가 있는 걸 봐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엮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국 교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 법리적으로 제가 좀 오늘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갖고 하나 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직권 남용이 되려면 과연 그 당시에 조국 그 민정수석이 했던 그 감찰 중단과 관련된 지시가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 객관적 상황을 저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찰을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미 그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에 감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 포렌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유재수 씨를 불러가지고 3번이나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냐면 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민정에서 요구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유재수 씨가 소환에 불응하면서 완전히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2, 3개 거의 한 2개월에 걸쳐서 유재수 씨에 대해서 민정에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라고 한다면 민정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의 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객관적 상황을 평가를 해보면 소환을 감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실상 감찰이 불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민정으로서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유재수를 불러요?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다음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수사 의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재수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할 것이냐 두 가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셋이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인사와 관련된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로서는 당시로서는 감찰을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감찰과 관련된 부분이 유재수의 소환 거부로서 중단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감찰 불능에 빠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로 할 수 있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남용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외압에 의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그걸 평가하기 저는 어렵다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오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제 12월 3일이에요. 예. 그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네, 그보다도 예. 백남기 농민 아시죠? 국가폭력에 의해서 1년 동안 이제 병원에 계셨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시고 나서 그 시신을 탈취하려고 했던 이런 정말 인간 이하의 짓거리 이런 짓거리들이 하나둘씩 축적돼서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의사한테 당연히 이분이 멀쩡히 계셨던 분한테 물대포를 쏴가지고 쓰러뜨렸는데 이게 외인사? 외인사요. 외인사가 마땅한데 병사라고 한 거예요, 병사.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병사일 수 있어? 병사라는 진단을 내린 서울대 그 의사에게, 네. 서울대 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4,500만 원. 서울대와 4,500만 원. 같이. 그랬더니 네. 4,500만 원 먹고 반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백선아. 네. 예. 백 교수. 예. 그 내용 한번 네, 좀 일단 살펴봤으면 정리를 좋겠어요. 하면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에 그 전남 보성의 백남기 농민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1년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이제 2016년 9월에 사망한 사건이죠. 네, 돌아가셨어요. 당시 영상도 많이 이제 돌았었는데 그 직사살수에 이제 맞으셨는데 쓰러졌는데 그것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에게도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는 그런 영상이 굉장히 사실은 충격을 줬죠. 이게 하늘 위로 곡사야 되죠. 곡사. 네, 이렇게 포물선으로 쏘게 해야 되는데 직사를 했어, 직사를. 실제로 그게 직접 맞으면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당연하지. 세게 절대 일어나요. 뇌진탕이나 이런 것도. 네, 그리고 아마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을 일으키셨을 근데 거예요. 그때 또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저희 대학교 직속 선배님이세요. 행정학과 중앙대 행정학과 선배님이신데 기가 막힌 게 누가 보더라도 그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물에 맞아가지고 쓰러지신 건데 그 옆에 있던 우산 든 사람이 뭐 때린 거다 막 자유한국당에서 맞아. 그런 그때 그렇게 얘기도 주장했었잖아요. 저기 검사 출신 있었어요. 김진태하고 김도우비가 그런 말했어요. 진짜 그 사람도 아닌 그런 주장이었어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고요. 그다음에 고인의 사인을 두고 병사라고 규정한 서울대 병원 측과 그다음에 물대포에 따른 외인사라고 주장한 백씨 유족 등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이제 거센 논란이 일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식으로 그 사망 진단서가 작성이 됐냐면 그 서울대병원 소속 신경외과 레지던트 권모 씨가 전화상으로 지도교수인 백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백 씨 사망 원인난 직접 사인에 심폐정지, 급성 심부전 등을 적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표기한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한 거예요. 작성을 한 거예요. 저거 없네요. 기가 엄청나 막히네, 기가 진짜. 막혔죠. 저거 없다. 그래서 와. 이제 다들 그 이후로는 아시겠지만 뭐 시신 탈취 사건 일어나고 그때 막 탈취하려고 했죠. 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백 씨 유족들이 이후에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 측의 잘못된 사망 진단서 발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네. 그 지난주 11월 26일 날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제 백남기 씨 사망이 명백한 외인사라고 밝히면서 그렇죠. 이를 병사로 잘못 기재한 담당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함께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네네. 판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판부가 그 판시한 거를 두 가지만 읽어보면 백 씨는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으므로 사망 종류는 외인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교수가 레지던트로 하여금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게 부여된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따라서 재판부는 백 교수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백 씨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고 하면서 백 씨와 서울대병원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좀 눈에 띄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전 그 서울대 의대생들이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병사라고 쓴 그런 사망 그렇죠. 진단서 예. 작성 한 5일 정도 뒤에 이제 서울대 의대생 102명이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대자보를 붙여서 기억나요. 이제 기억나요. 저도 네. 이거 보고 굉장히 울컥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제가 한 세 달락만 읽어보면 직접 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소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이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서울대 의대생들이 이렇게 대자보를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런 친구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좀 맞아요. 밝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실수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이, 같아요. 그게 어떻게 실수야,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의학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병사와 외인사는 너무나 확연히 구분되는 거잖아요. 네이버 지식 검색만 찾아봐도. 근데 그것을 전문가가 그리고 또 실제 진료를 했다라고 하는 담당 의사가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썼다라고 하는 건 좀 납득이 안 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 의사 백선아 씨가 반발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아마 중간에 재판부에서 화해 공고 결정을 아마 내렸던 것 같아요. 4,500만 원이 아니라 5천 몇백만 원 정도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는 뭐냐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양측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거예요. 네. 이제 5천 몇백만 원을 주고 이제 이 사건을 원만히 끝내라라고 재판부가 권고를 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백 교수가 이의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니까 좀 네. 깎아줘라라는 잘못이 없다. 아예 그보다는 잘못했다. 자기가 그 잘못 진단했다, 사망 진단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문가라면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가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확인했을 때 바로 잡는 정정하는 양심 있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인 양심 거죠. 있는 사람이 하죠. 예. 네,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씨도 그러고 백선아 씨도 그러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윤석열 이분을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할 방법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또 지금 탄핵 안 되나요? 그러니까 헌법에 없나요? 탄핵은 더 어렵고 그 임명한 임명직이니까 탄핵 검찰이니까 검사니까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거고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제 해석으로 하기에 따르면 지금 검찰의 어떤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임기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임면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아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 또 판사 출신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옛날에 계세요. 그래서 예.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정의연 주사장을 이제 사실상 잘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2000년에 이 나라의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KBS 사장에 대한 과거엔 임면권이 있었어요. 임면권. 네. 그러니까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도 할 수 있는 임면권이 있었는데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에는 임명권만 임명만 할 수 있고 면직은 못하는 임명권만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 네.
근데 잘랐단 말이지. 그때 소송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판단은 임명권 안에 면직권도 있다. 그래서 이제 포함이군요.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임명권으로 돼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그게 임면권까지 다 해석이 다 포괄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명박이 아니라 이면박이라고 이면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좋았어요. 너무 좋아. 이거 전혀 우회해서 진짜 이제 코미디 좋은데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정현주 사장에 대해서도 임명권과 함께 임면권이 보장됐다면은 사실 그저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 적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임기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는 차원이다. 아니 뭐 권고사항이다. 정현주 사장은 뭐 또 저 임기가 없나? 임기가 있었지. 아니 이제 정현주 사장은 예. 이제 사실은 KBS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 조직은 아니거든요. 아니, 행정처 공무원이에요. 근데 거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검찰청법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처음에 법률가들은 안 된다, 자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검찰청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담을 상당 부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지금 때 그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동호 검찰총장은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방법을 택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안 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어렵죠. 예, 그렇게 네, 하긴 또 네.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만 그런 생각도 안 하세요. 철판을 깔고 이제 잘랐지. 그렇죠.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이 찍어 누른 침해받는 거죠. 순간에는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달려듭니다. 아니, 윤석열이 네. 그렇고 박근혜가 그러고. 예.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 전에 그 국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또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뭐 해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럴 좀 일은 없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수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국민들 비판에 몰려가지고 궁지에 몰려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자르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주변부 지금 수족이 되는 인간들 날려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늘 얘기해요. 한동훈 반부패 부장하고 박찬호 공안부장 이 두 사람 날리면은 뭐 그냥 한마디로 왼쪽 팔 오른쪽 팔이 날아가는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석열은 이쯤에서 적당히 좀 멈추고 싶은데 이 두 양날개가 그렇게 총장님 계속 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순간 우리는 가평 자시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확실한 이미 얘기입니까? 아니 확실한 이미 얘기예요? 아니 뭐 저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아니 이미 지금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님 뭐 주가 조작에 엄청난 그 뭐 영화의 시나리오에 나올 만한 그 데모처럼 나왔는데 그렸는데 지금 수사 결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조국 교수님에 대한 뇌물죄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기소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주가 되는데 기소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에 지금 3개월 동안 했던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라고 하는 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엇보다 이해가 안 가는 건 검찰 수사를 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조국 장관, 전 장관의 이 수사나 이런 건 관심 받게 됐어요. 그렇죠.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맞아요. 완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참 이게 잘못된 것 같아.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 사람한테 왜 영화 보면 마이크 쫙 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 계단 이렇게 내려오면서 법원 내려오면서 그게 마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만 다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나면 관심을 갖지도 않아. 그게 검찰의 재판 열리지도 않은데. 검찰의 전략인 거죠. 흐리게 해버린 거죠. 나는 완전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라고 변호사들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10월에 변호사 1,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네.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77%였고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10%. 아이고. 그리고 그래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현행 체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정말 선 넘는 것들을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그 10% 찬성 반대한다. 네. 그 10%는 아마 검찰 출신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그 듭니다. 변협 TF 위원으로 활동했거든요. 맞아요. 3개월 동안. 예.
무지하게 싸웠어요. 처음부터 막 엄청 막 치열하게 싸우고요. 근데 또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원래 이 검찰 개혁 안을 같이 함께 저하고 이제 편이 되어가지고 싸우셨던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조국 국면에서 어느 순간 저쪽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저쪽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황당한 게 조국 교수님 수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조국 교수님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도 약간 반대하는 쪽으로 그 검찰 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너무 황당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자, 네. 오늘 굉장히 좀 내용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사도 좀 저희가 다뤄봤고 예. 계속 저희 피아 지방법원은 여러분들도 궁금했던 거, 가려웠던 거 법리로서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피아 지방법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